끝장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약간 네. 장렬하게 전사는 전사에서 불태웠다 하얗게. GRE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GRE도 한국 분들한테 보통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이 버벌이랑 라이팅이잖아요. 그쵸. 버벌도 똑같은 문제가 나오잖아요. 계속 맞아요. 나오잖아요. 물론 새로운 문제도 나오지만 똑같은 문제에 일단 제가 받은 자료들은 답을 당연히 다 외웠고 그리고 이게 왜 답이 되는지 그 지문 같은 거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서 다 머릿속에 집어넣었고 라이팅 같은 경우도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네. 문제 풀들이 네. 당연히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쓸 건지 와. 하나 이제 근거 1, 2, 3 이렇게 해서 당연히 다 외웠고 시험 당일에 봤을 때는 단어나 뭐 첫 문장만 봤을 때 다다다다 나올 수 있을 정도로까지 다 외웠습니다. 네.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일단 외우면 된다고 하는데 이거 뭐 사실 암기의 그 팁이 또 있나요 혹시? 암기의 팁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만큼 절박하면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절박함. 네, 절박함. 우리 모두 절박하니까 네. 파이팅 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혹시 지금 일단 돌아보면서 시간적 순서로는 어떻게 준비를 좀 했었다. 요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유학을 결정했던 게 2020년 11월인가 12월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기말 발표를 위해서 제가 뭐 준비를 했었던 게 있는데 그때 뭔가 UC 버클리 강의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 해당하는 그런 이론에 대해서. 근데 그 수업을 딱 보면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계기들도 있었지만 뭔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그런 스파크가 갑자기 딱 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해 넘어가는 겨울에 바로 토플부터 일단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제가 좀 여러 개인적인 이슈들이 있어서 그 해는 어플라이를 못했고요. 그래서 그게 몇 년도예요? 2021년 상반기에 토플을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절박하게 네. 공부하면서 그때 건강이 좀 안 좋아졌었어요. 네. 그건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진짜 라이팅을 정말 열심히 타이핑을 계속 연습했었기 때문에 손도 좀 안 좋아졌었고 네. 안 돼요. 손목 혹시 그때 나가신 거군요. 아래 끼면서 했었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끝장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약간 네. 장렬하게 전사는 전사에서 불태웠다 하얗게. 시험 예. 나오고 나서 예. 손이 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건강이 계속 안 좋아졌어서 잠깐만요. 이거 토플 때문만 토플이 건가요? 대부분이었어요. 어떡해. 잠깐만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지 말아요. 2021년 하반기에 다시 좀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대학원에서 필요한 그런 졸업 시험들 보고 그리고 졸업 논문 쓰고 그리고 2022년으로 넘어와서 논문 심사 받고 GRE 공부 몇 달 동안 하고 그리고 2022년 하반기에 SOP, 라이팅 샘플 그리고 인터뷰 준비 이렇게 하면서 12월에 다 원서 넣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결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콜드메일을 안 보내셔가지고 긴장이 되어서 난 준비가 안 됐다 하시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준비의 네, 기간을 또 거쳤었죠. 네. 아유. 일단 여러분 그 건강을 잃으면 또 더 딜레이 되니까 맞아요. 그냥 지속 가능하게 맞아요. 만약에 진짜 안 아팠으면 우리가 진짜 콜드메일도 넣어보고 맞아요. 여러 가지 했을 텐데 그때 너무 아까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결과가 잘 나왔으니까 너무 다행이고 지금은 건강 다 회복되신 네, 거죠? 지금 다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사실 바디 프로필까지 찍으시고 진짜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네. 진짜 미국 짐 가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애들은 진짜 막 10kg씩 들고 막 하거든요 여자애들이. 네. 그래서 그냥 체력은 국력이다. 네. 선우님 이 건강 계속 지키시면서 계속 박사 생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짜로. 그래도 컨택을 하긴 했잖아요. 조금 네. 늦었기는 네, 하지만 좀 늦었죠. 그 얘기도 좀 한번 해주실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듣기로 컨택 메일을 보냈을 때 답장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오는 경우가 일단 대부분이다. 그럴 근데 수 만약에 있죠. 답장이 온다면 며칠 내로 그
우리 한번 챗할까?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이 말씀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거의 세미 인터뷰나 마찬가지라고 들어서 맞아요. 저는 이제 인터뷰 대본을 거의 이제 숙지를 할 때까지 계속 기다렸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근데 아무튼 그 컨택 메일을 그래도 드렸어요. 근데 언제쯤 드렸었죠? 좀 늦었지만 12월쯤에 12월에 드려도 12월에 드려도 그래도 그때가 아무래도 결과는 2월, 3월 이쯤에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저 스스로 그래도 안 보내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미쳐야 본전이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홈페이지, 교수님들 홈페이지에 보시면 보내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괜히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 제외하고 한 10분 넘게 메일을 드렸거든요. 근데 답장이 한 2분한테서 왔는데, 분들께서 이거는 약간 어드미션 전체 커미티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들 본인들께서는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래서 뭐 그 교수님들이랑 뭐 줌으로 대화를 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하시면서 그러면은 가장 힘들었던 시기, 후회되는 시기가 있다면 언제셨을까요? 일단 힘들었던 시기는 SOP 있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시험 공부하는 거는 그냥 외우는 게 많을 뿐이지 그냥 공부를 하면 되는데, SOP는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시험이랑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써야 된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써야 된다, 이런 식의 너무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어떤 갈래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답이 없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인고월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아이고, 잘 극복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네. 이 호된 똑똑한 트레이닝을 거쳐서. 네, 진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가장 후회되는 거는 언제예요? 후회되는 거는 20대 그 대학교 다닐 때가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되돌아보니까. 이거 20대 분들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사실 이제 칼 졸업, 휴학 없이 칼 졸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양한 경험을 좀 못 해본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너무 이제 완벽해야 돼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교환학생 같은 것도 붙었었는데, 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붙었었거든요. 근데 뭔가 교환학생 좋은 경험이라고 하지만 후에 학점 관리에 영향을 더 주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들도 막 되면서 그냥 취소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나? 왜 그랬나 싶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요? 그런 점들이 좀 후회가 되고,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수업 같은 걸 들어보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또 유학 준비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약간 컨택 메일도 넣어보고 약간 그런 액티브한 그런 게 더 있었으면은 유학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배워가는 게 더 많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교훈 삼아서 박사 과정을 들어가서는 좀 더 활발하고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변 분들이랑 교류도 열심히 하고 다양한 연구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연구 외적 경험도 쌓아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랑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딱 처음에 들어가실 때부터 중국어 약간 이렇게 좀 정해놓고 맞아요. 가셔가지고 돌아보니 내가 좀 변하면서 네. 언어 이렇게 좀 더 넓어졌는데 그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게 그 전에 좀 약간 맥시마이징 초이스를 할 수 있는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런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지금 이제 가셔서는 제가 조지타운대 우리 그때 같이 프로그램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interdisciplinary한 그런 네. 수업들도 이제 생각하고 네. 계셨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조지타운 대학교는 SOP를 2장을 썼어요. 하나는 이제 linguistics로 썼고 하나는 이제 interdisciplinary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언어가 기본이 돼서 이제 그거를 뇌과학이나 아니면은 이제 음성인식 같은 인공지능 분야로도 같이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SOP를 2장을 썼었고, 그래서 학교를 가게 된다면 제가 하는 이제 음성학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다양한 갈래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공부를 더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멋있어요. 또 이제 지금 생각하시는 건 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좀 실용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또 관심 있으셔서 컴퓨터도 또 하시겠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래서 코딩도 이제 배워야 하고 예. 네, 많습니다. 아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 ISTJ이시거든요. ISTJ의 그 모든 특성들을 좀 가지고 계신데 정말 완벽주의적으로 네.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면서 또 하시려다 보니까 지금 보니 후회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은 혹시 그쪽에 ISTJ 분이 계시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시행착오를 이제 우리는 겪지 않고 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귀여운 이제 예비 박사 거인 네. 이 했던 똑같은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진행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박사 유학 하시는 분들께 좀 조언? 특히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이제 준비하시면서 뭐